네, 윤석열 정부 첫 정기국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여야 모두 민생 경제 회복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라고는 하고 있는데 고물가 고환율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지가 관건입니다. 나라 살림과 경제 정책 전반의 심의를 책임지고 있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위 위원장 맡고 있는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뭐 하반기 국회 기재위 최대 현안은 뭐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기재부가 내놓은 그 세제 개편안, 예. 그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세제 개편안 중에서도 가장 큰 거는 뭐 법인세 이쪽으로 보십니까? 네, 법인세 문제가 아무래도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도 좀 강한 반대가 있으니까요. 좀 예. 뜨거운 현안이 될 것 같습니다. 법인세 문제부터 그러면 이야기를 해볼까요? 그 민주당에서는 지금 법인세를 이렇게 내리는 게 맞냐, 뭐 이런 지금 주장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부자 감세라는 주장도 하고 있는 것 같고. 네, 물론. 근데 이 법인세 문제는 부자 감세라든지 또 예. 기업 오너의 배불리기다. 뭐 이런 시각에서 본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이 법인세는 이 법인만이 부담하는 세금으로만 볼 수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근로자는 임금을 통해서 또 소비자는 상품 가격을 통해서 또 주주는 배당적으로 이 법인세가 이게 오르고 내리고 하는 그 영향을 전반이 다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양질의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는 그런 기조 아래서 기업하기 환경을 만드는 기업 투자 활력을 높이는 차원이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투자나 성장의 그런 선순환 구조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이 OECD와 비교해 보는 게 어떤 좋은 기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지금 우리나라 법인세가 OECD 국가들 비교했을 때도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OECD는 평균 21.2%인데 재고세율이 우리나라는 25%거든요. 그리고 또 OECD 국가들은 최근에 들어서는 법인세를 계속 인하하는 추세입니다. 각국이 반도체라든지 전략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 육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체계도 우리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좀 맞출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자 감세라든지 그런 이분법적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 반론을 펴는 쪽에서는 실질 법인세율이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는 한국이 뭐 15% 안팎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영미 국가들은 미국이나 영국은 지금 또 법인세를 올리겠다는 쪽으로 또 트렌드가 바뀌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법인세 그 실효세율 문제인데요. 그것도 우리나라가 훨씬 국제적으로 높은 수준입니다. 2019년 기준으로 해도 21.4%거든요. 네, 실효세율도 우리가 높다. 일본 18.7, 미국 12.5%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네. 예. 종부세 우리 법인세율도 사실 2020년째하고는 오히려 꾸준히 올라가는 추세거든요. 예. 그 종부세와 관련해서는 지금 민주당이랑 합의 본 게 있고 합의를 못 본 부분이 있을 텐데 합의를 못 본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네, 이 최고 한도의 특별 공제를 삼은 거는 그러니까 최고세율 지금 현재 11억이지 않습니까? 종부세 기준으로. 그것을 14억으로 인상하는 부분인데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민주당이 완강히 반대해서 지금 올해 그 종부세 개편 때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안타깝게. 그런데 그렇군요. 사실 이런 시각에서 봐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종부세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지난번 그 세제 개편안을 통과시켰거든요. 그런데 2년 전 작년 또 그리고 지지난해 종부세를 안 내던 분들이 9만 3천 명이 지금 이대로 가면은 올해 종부세를 내야 합니다. 그분들에게는 종부세를 안 내던 분이 종부세를 9만 3천에 내야 한다고 그건 종부세 완화가 아니죠. 오히려 종부세가 강화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그런 일분들을 구제를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은 그 공제를 11억에서 14억으로 한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금 저희들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세수 부분도 있지만 세출 부분에서 그 민주당 주장은 이런 것 같아요. 아마 그 법인세를 인하하지 말고 지금은 당장 돈 쓸 게 많고 그러니까 수혜 등으로 뭐 재진한
뭐 재난지원금을 좀 높인달지 기초연금을 좀 어떻게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높여본달지 뭐 이런 식의 방안을 제안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부분도 이제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또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포항이라든지 이번에 그 태풍 피해가 크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에서는 지원이 당연히 이루어져야겠지만은 전반적으로 국가 재정이 건전화될 수 있느냐 문제냐 이런 차원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기초연금도 그렇습니다. 예. 기초연금 문제도 지금 이제 높일 필요도 있겠지만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 GDP 36% 수준이었거든 5년 전만 해도요. 예. 우리 국가 채무가. 예. 근데 문 정권은 5년 동안 급등해하고 지금 50% 수준까지 지금 올라 있단 말입니다. 육박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올해 지금 국가재정법을 이제 개정안을 제가 제출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정부 예산안을 편성할 때 관리 재정 수지를 GDP 대비 마이너스 3%로 유지하는 내용을 제가 담고 있거든요. 아. 네, 그래서 그런 국가 그 재정을 지금 이제 국가 채무를 더 이상 이렇게 막만하게 운영해서는 안 된다. 결국 그것은 우리 국민들의 세금이고 우리 아들 딸들이 나중에 갚아야 될 빚이고 그 빚을 우리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근본적인 그런 국가 재정을 얼마나 튼튼하게 하느냐에도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요. 관리재정 수지 이제 적자폭을 GDP 3% 이내로 제한하는 거를 또 재정준칙 도입을 지금 주장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네, 뭐 정부는 2024년부터 그걸 적용하겠다는 것이죠. 2024년부터. 네. 근데 이제 이게 매년 이렇게 하게 되면 혹시 이런 뭐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랄지 이런 금융위기 상황이랄지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런 문제도 충분히 그 국가 재정의 폭에서 이렇게 해결을 해 나가야죠. 또 정말 최소한도 줄여야겠지만은 정말 시급하다면은 또 그거 뭐 추경도 또 감안해 볼 수 있는 것이고 지금은 뭐 추경 문제를 논의할 때는 아니죠. 그러나 언제든지 비상시에는 할 수 있는 그런 국가 재정 정책은 유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정 건전성은 유지하되 부칙이나 뭐 이런 거를 둬가지고 특별한 경우에 그 경제가 굉장히 안 좋을 경우에는 경기부양책이나 이런 거는 쓸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뭔 조항은 만들겠다 뭐 이런 말씀이죠.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것이죠. 예. 그 이재명 대표 그 정부 예산안 관련해서도 민주당에서 뭐 비정한 정부 예산안이다 뭐 이런 이야기 했었잖아요. 네네. 야당 협조가 특히 이제 기재위는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기본적으로 민생에 필요한 정책 이번 정기국회도 민생국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민생에 필요한 예산은 충분히 확보가 되어야 되죠. 그러나 이것을 포퓰리즘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난 5년간의 그런 이 나쁜 성적표가 포퓰리즘적으로 접근해서 우리 국민들이 세금을 결국은 이 빚을 늘려놓은 그 현실을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난번에 한미 정상회담 전에 국민의힘 송일정 정책위 의장도 통합사업 관련해서 뭔가 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서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네네. 한미 통합사업 관련 그 대선은 어떻게 좀 진척이 되고 있는 건지 지금 환율이 좀 안 좋으니까요.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 문제는?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통합사업가 크게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마 정부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통합사업가 필요하지 않다 그러면 이 통합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점은 또 조심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필요하면은 통합사업은 언제든지 할 수 있다. 그런 메시지를 항상 확보해 두는 거. 다만 지금은 아직은 때가 아니다. 적기를 찾아야 된다. 적기를 놓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경제는 심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필요하면 언제든지 우리가 꺼낼 수 있는 카드다. 그런 메시지 내는 것도 우리는 검토는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다만 현재로서는 유동성 관련 지표가 그렇게 크게 나쁘지는 않다. 뭐 국내 외화 유동성 여건은 양호하고 현재로서는 또 외화 자금 상황 그렇기 때문에 이 외화 자금 상황을 좀 재정비를 한다거나 또 개인과 기관 투자가는 자본 흐름 같은 이런 데 대한 모니터링이라든지 또 리스크 관리라든지 또 뭐 그런 부분에 좀 집중을 해서 일단
이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보는 게 지금으로서는 해야 될 방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말씀도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한국 CDS 프리미엄 차트를 보고 왔는데 네. 그렇게 위험한 상황은 아니고 네, 뭐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예. 7월보다는 많이 떨어졌는데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환율이 너무 높으면 수입 물가랄지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서민 경제가 좀 힘들어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럼 미국에서 좀 받아줄 수 있다면 뭐 추진을 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네, 지금 그 환율 문제 같은 경우에는 예. 미국의 이 자이언트 스텝 급속한 이 금리 상승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자이언트 스텝이라든지 또 글로벌적인 이런 달러 강세 이런 데 기인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 외환 자금 상황을 실제하게 좀 재정비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생 영수회담 또는 뭐 이재명 그 민주당 대표 측은 뭐 여러 가지 지금 제안 뭐 여러 사람이 만나도 괜찮다, 다당이 네. 다 만나도 괜찮다 이런 제안을 지금 5번째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네, 뭐 어제 보니까 그 대통령실에서도 이번 조문 순방을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여전히 예. 그 다녀오셔가지고 여야 또 원내대표까지도 포함하는 그런 회동을 추진하겠다. 뭐 이런 입장을 내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군요. 기본적으로 대통령과 여야가 이렇게 머리 맞대는 것은 협치에 좋은 일이고 바람직한 일이죠. 예. 여기서 조금 저희들이 또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재명 대표가 5번이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 또 이걸 놓고 또 방탄회동이라고도 말도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또 좀 어떻게 우리 국민들에게 비춰질지, 뭐 지금 대장동,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이라든지, 또 뭐 성남 FC 부부 후원금 모금 의혹이라든지, 변호사 대납 의혹이라든지, 또 그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 이런 지금까지 저는 이 야당 대표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법적인 문제가 대두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법적 리스크를 관리하겠다는 차원에서 이런 회동을 추진하는 것이냐. 이런 거는 또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볼지. 뭐 그거와는 별개로 뭐 그거는 우리 국민들이 판단의 몫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저희들은 뭐 언제든지 협치와 대화를 하는 건 좋은 거다. 그런 기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상황은 지금 비대위 체제, 정진석 비대위원장 체제로 재정비를 했는데 어제 뭐 법원에서 신문도 있었고 그래서 이준석 전 당대표랑 또 격돌을 했고요. 여러 지금 상황이 좀 그 국민의힘은 아직 완전히 재정비가 된 상황이라 보기는 좀 힘들죠. 뭐 아직은 그렇습니다. 이제 곧 다시 이제 새로운 모습 찾아야 되고 또 특히 이제 그동안 우리 국민들에게 바람직한 모습을 좀 보여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죄송스럽고 그렇죠. 우리 국민들이 5년 동안 참 진절머리 나게 지금 갈라치기를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정권 교체를 이루어 주셨는데 우리 집권 우리 국민의 힘이 그런 이 내용으로 인해서 좀 한 몸이 되지 못하고 그래서 이준석 정부가 새로 탄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그런 걸맞게 새로운 모습을 보여줬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깊은 반성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새로운 모습 보여드려야 되고 또 그런 새 옷을 입어야 되는 그런 때가 아닌가. 뭐 그래서 사람도 물론이고 마인드도 정책도 이런 알겠습니다. 새 옷을 입어야 된다. 그런 새 옷을 입으려면은 좀 헌옷도 벗어 던져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의원님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 추대론이 초재선 의원들 사이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사실은 의원님도 원내대표 출마설이 강력하게 있었거든요. 뭐 저도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준비는 하고 계시군요. 이제 추대론 일각에서 이루고 있는데 그 흐름이 과연 이 당의 한 흐름 총의로 모아지느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보고 있고 내일 아마 공고가 내리지만 아마 내일 공고를 낼 예정인 것 같고요. 모레 이제 후보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19일 이제 선출하는 의원총회도 예정돼 있는데 뭐 거기서 기본적으로 이 당과 대통령에게 제가 어떻게 퇴신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냐. 또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대통령을 뒷받침 제대로 하는 길이 뭐냐. 뭐 여기서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내대표는 출마하시는 거네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방향으로 보고 있고 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추대론의 어떤 당의 총의를 모을 수 있는 단계로 갈 수 있느냐. 예.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따라서 예. 저도 그에 따라서 처신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출마 여기도 그에 따라서 결정을 하고. 예.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네네. 듣겠습니다. 예. 네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공정, 공익, 그리고 균형. 한 발짝